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지금 하실 내용은 먼저 선사시대, 역사시대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까지 하나 공부하셨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형성이야. 국가의 형성.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형성은 다른 게 아니라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요 나라들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형성에서 먼저 어느 나라에 대해서 한다? 고조선에 대해서 한다. 자, 그래서 고조선이 내용이 좀 많다. 근데 고조선은 이렇게 여기 세 개로 분류했듯이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자, 초기의 고조선의 모습. 그거는 이제 군장 국가 단계. 군장 국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겠죠. 시간이 흘러가서 초기 국가로 발전했던 모습. 초기 국가로 발전한 모습. 초기 국가란 연맹체를 형성했다. 연맹체를 형성했다면 중앙에 무엇이 출현한다? 왕이 출현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로 발전한 모습,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단계에서 이제 위만 조선이라는 게 나올 거야. 위만 조선. 그래서 국가 단계는 여전히 초기 국가고 이때는 위만 조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누어서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먼저 초기 고조선에 대해서 한다. 자,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뭐 당연한 거죠.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고 여겨진다. 단군 왕검. 그게 이제 단군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는 군장 국가 단계.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 국가.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해 놓고. 자, 그런데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그거 줄 쳐놓으세요. 자, 고조선은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해야 된다? 청동기 문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조선만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철기 문화라고 하셔야 돼. 자, 결론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 무조건 어느 나라만 맞다? 고조선만 맞다.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철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붙여서 한번 읽으면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 국가. 기원전 2333년. 영역 요령지방에서 줄. 자, 이 나라는요. 요령지방에서부터 성장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대시켰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했다? 한반도까지 발전했다. 그래서 요령하고 한반도 줄쳐놔. 요령하고 한반도 이렇게. 요거 바뀌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서울시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 이 나라는 한반도에서부터 성장해서 요령지방까지 발전해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순서가 안 돼. 요령에서 성장해서 한반도까지. 유물 그거 잘 나옵니다. 별표 쳐놓고. 그래서 요령에서부터 한반도까지를 영역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뭐야?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소리고 여기서 발견된 대표적인 고조선의 유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미송리식 도기하고 북방식 고인돌.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 쳐놓고 외우셔야 돼. 이해보다는. 그래서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요 네 개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내지는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 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자, 고조선, 조선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에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서에 이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나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관자라는 거야. 그래서 관자 줄쳐놓고 관자. 그 정도는 반드시. 이 나라에 대한 최초의 중국의 기록은 뭐다? 관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서 정도 또 줄쳐놓으세요. 한서. 그래서 관자는 최초로 기록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등에도 이 나라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한서. 한나라 책. 자, 그 다음에 단군 신화 줄쳐놓고 단군 신화.
자, 단군신화는 이건 사료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사료지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대충은 알고 있죠? 하느님,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애가 인간 세계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늘로 내려왔단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저쪽 태백산 신단수야. 태백산 신단수 밑에서 자리를 잡았다. 근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온다.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쑥과 마늘을 줬다. 먹어라. 그래서 동굴에 가서 먹다가 호랑이는 못 먹고 도망가고 곰이 금기를 지켜 결국은 인간이 된다. 웅녀. 그래서 환웅부족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부족과 곰이 결합해서 단군 왕검을 낳은 거야. 그리고 그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공개했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단군 신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아, 단군 신화인 건 알 거야. 사료지문 뭐 안 읽어도. 근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역사서 해가지고 반드시 한번 읽고 삼국유사, 제왕운기, 뭐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구여지승남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놓고 그 중에서 삼국유사는 특히 더 삼국유사 최초야 최초. 그래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역사서가 뭐다? 삼국유사. 그래서 삼국유사 등에 그런데 그 삼국유사는 제일 잘 바꿔 나오는 게 삼국사기로 제일 잘 바꿔 나온다고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련의 삼국유사 그리고 그것도 최초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그 다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항상 연필로 치시라고 그랬죠.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한 번씩 읽읍시다. 태양숭배, 선민사상이 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농경, 계급, 형벌,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게 홍익인간. 그 다음에 재정일치. 그건 별표 쳐놓고. 토템. 토템을 뭘 반영하냐면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 게 그게 토템 사회야. 그 다음에 유이민 집단 플러스 토착 세력. 자, 유이민 집단은 환웅 부족을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부족. 토착 세력은 곰 부족을 말한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읽으세요, 그냥. 자, 이게 고조선 사회의 성격으로 맞다. 그리고 재정일치는 조금 해석을 해야 돼. 재정일치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와 정치가 결합된 사회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재정일치 사회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지배자는 제사도 주관하고 정치적 지배력도 행사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제사도 하고 정치도 했다. 재정일치. 그러면 만약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자, 그건 뭐라 그런다? 재정분리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기억하세요. 재정일치, 재정분리. 재정일치, 고조선. 재정분리는 무조건 사만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정일치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단군 신화에 무슨 용어가 보인다?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가 보인다.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인데 학자들이 해석할 때 단군이 제사장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 샤먼이다, 샤먼.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다. 근데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단군 왕검이 모두 하고 제사도 지내고 정치적 지배력도 행사했다. 그래서 재정일치사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외우지 않고서는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정일치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법률로 갑니다. 이 나라의 법률은 몇 개의 법률이라고 해야 된다? 8조법이라고 한다. 이 8조법은 어디에 전하고 있다? 한서지리지에 전하고 있다. 한서 몇 개만 전하고 있다? 3개만 전하고 있다. 3개. 그리고 이 당시의 법률의 성격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거로 이때는 이 당시의 법률은 국민을 교화시키기 위한 법률 이러면 안 되고 지배층을 위한 법률이야. 그래서 지배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배층을 위한 법률이었다. 계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요 주로 보복주의적 성격이 띄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거 그대로 갚아주는 거야. 그걸 응보형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알아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한서지리지에 전하는 세 개의 조목 있죠. 그거 별표 쳐놓으시고 계속 해석하는 거야. 이것도 교과서에서 사료지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사료지문 파트에서 다 나오니까. 이 나라는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요.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남을 죽인 자는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살인죄. 그래서 살인죄를 처벌했으면 할 수 있다. 어떻게 처벌했다? 사형에 처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자는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상해죄. 상해죄. 맞죠? 상해죄. 그래서 상해죄를 처벌했으면 할 수 있다. 처벌은 어떻게 했다? 곡물로서 배상했다. 곡물. 자,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남의 물건 훔친 자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어떻게? 노비로 삼았습니다. 50만 전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부여하고 고구려와 비교해야 되는데 특히 살인죄를 특히 더 비교해야 돼. 나중에 좀 이따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남의 물건 훔치면 어떻게 해야 돼? 노비로 삼고 50만 전을 내도록 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 8개가 있었지만 3개의 조목이 어디에 전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 모두 전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3개 전하는 죄목, 어떤 죄를 처벌했으면 할 수 있다?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그 다음에 그 처벌은 사형에 처하고 곡물로서 배상하고 노비로 삼았다. 자, 요걸 통해서 고전사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어떻게 유추한다? 노동력 중시. 그러니까 살인죄나 상해죄는 노동력 중시 내지는 좋은 말로는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렇게 인권을 뭐 중시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다음에 농업, 곡물로서 배상했다. 농업.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니까 사유재산제. 그다음에 노비제도. 그다음에 50만 전은 뭐라고 해석한다? 화폐. 자,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영향,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이 결국은 망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국유사 제왕기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고, 단군 신화 15세기 줄 쳐놓으세요. 그거 반드시 미리 예습하는 거야. 15세기면 보통 조선 전기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 조선 전기에는 단군을 강조하는 시대야. 단군 국조, 단군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단군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민족의식이 강하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15세기에는 단군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식이 강한 시대다. 단군이 나왔으니까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거지 뭐. 그래서 평양의 단군 사당, 동국통감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야. 나중에 근대사에서 볼 거야.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도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고조선과도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일단 크게 보세요. 지금은 영향은 나중에 다 공부하고 하는 거지만 미리 예습만 하기 위해서 조금 보는 거니까 이렇게 쭉 읽고 요거는 이거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나라는 뭐다 정도로만. 고조선이다. 단군조선이다. 이런 식으로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요게 이제 초기의 모습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점차 무엇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 나라도 연맹체. 그래서 뭘로 발전한다? 초기 국가로 발전한다. 자, 초기 국가로 발전했다는 소리는 중앙에 뭐가 출현한다? 왕이 출현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몇 세기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 쭉 쳐놓으세요. 기원전 3세기. 이때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나왔다는 소리는 초기국가로 이미 발전했구나. 줄쳐놓으세요. 이때 무슨 왕이 나온다? 중앙에 부왕, 준왕, 부왕, 준왕 왕 나왔지? 그래서 부왕, 준왕이 나와서 왕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부왕, 준왕, 이거 초기국가 단계구나. 이때부터 이미 이제 상대부 장군, 관료 조직을 말한다.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료 조직을 두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왕, 준왕, 상대부 장군은 일단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 고조선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때 단계는 군장 국가 단계가 아니라 초기 국가 단계입니다라고 하셔야 되고. 근데 이때가 중국이 분열기야. 이때가 중국이 분열기야. 이걸 전국시대라고 해. 전국시대. 춘추 전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도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가 굉장히 중국이 혼란기야. 그래서 이때가 주로 전국시대인데 이 중에서 고조선과 결었던 나라가 연나라야. 그래서 연에다 줄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기원전 3세기 부왕, 준왕이 나타나는 요 시기에는 누구와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나와야 된다? 연 줄쳐놓으세요. 연. 그러나 연나라의 침공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장 진계의 침공을 받기도 했다. 그거까지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이게 이제 무슨 조선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위만조선 바로 성립 직전의 모습입니다. 위만조선 성립 이후가 아니야. 그래서 위만조선 성립 직전. 왕, 부왕, 준왕, 상대부 장군,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 연, 징계의 침공. 그건 머릿속에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선으로 간다? 위만조선으로 간다. 위만조선은 대략 기원전 194년. 기원전 194년이니까 2세기 말로 갔네. 2세기 말. 이때가 이제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게 진나라거든요. 근데 진나라가 또 망하고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야. 그 진안교체기줄. 그래서 진안교체기를 이용해서 중국 쪽에서 조선 쪽으로 유이민이 많이 동내한다. 유이민이. 이주민들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위만이라는 사람이다. 위만. 그래서 위만이라는 사람은 진한교책을 이용해서 조선 땅으로 동내온 유이민 집단이다. 근데 이 위만이 왔을 때 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 위만조선 성립 바로 직전의 왕이 준왕이라고. 준왕 반드시 줄쳐놓고. 준왕. 이왕이지. 준왕. 준왕이 위만을 박사에 임명한다. 이런 기록이 나와. 박사에 임명해서 서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위만이 박사에 임명. 박사는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사에 임명돼서 서쪽에서 국경지대를 지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위만이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거꾸로 수도로 쳐들어가는 거야. 조선의 수도. 그래서 누구를 축출한다? 준왕을 축출한다. 그래서 결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준왕 축출.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요게 기원전 194년이야. 요게 기원전 194년. 무슨 조선의 성립이다? 위만 조선의 성립을 말한다. 그래서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요 시기 다음부터를 뭐라 그런다? 위만 조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다 위만 조선 성립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준왕을 축출하고 이제 위만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때부터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만 조선의 성격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위만이 조선에 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왔다. 조선인은 오랑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왔다. 이거 왜 그러냐면 중국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쪽의 오랑캐에서 오랑캐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왔다. 내지는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왔다. 그거 있지?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계속 뭐라고 했다? 조선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위만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토착민들이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 그거 줄. 자, 그래서 결국은 요게 반영하는 바가 뭐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조선 물어보는 거예요. 위만 조선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결론은 그래서 위만 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만 조선의 성립 과정 한 거야.
성립과정과 위만조선의 성격, 결론, 고조선을 계승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만조선의 성장해서 나오는 거지. 자, 본격적인 뭘 수용했다? 본격적인 철기, 줄. 자, 이것도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는 거야? 처음은 아니야. 이미 이때는 이때 철기가 들어온 거야. 기원전 5세기라고 공부를 했으니까 이때는 한참 전에 들어왔고 이때는 기원전 2세기니까 2세기 말. 그래서 본격적이 맞아. 최초가 아니야. 본격적인 철기 문화, 줄, 연필로. 그리고 국가 단계는 당연히 초기 국가 단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만조선이 처음으로 초기 국가 단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해 있다. 3세기 말, 그 다음에 2세기 말에는 여전이라고 해야지. 여전히. 그 다음에 줄만 쳐놓으세요. 농업, 수공업,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 경제.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복사업 줄, 광대한 영토 줄. 그래서 위만조선이 뭐야?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등 더 확대된다. 다음은 신경 써서 읽으세요. 자, 준왕축출, 위만조선 성립 이후의 사실이야. 자, 이 위만조선이 있는 자리가 중국하고 한반도 남쪽, 한반도 안의 나라들과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한나라. 근데 이때는 한나라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때는 어느 나라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한나라. 그래서 이때는 한과 대등하게 겨룰 정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위만조선 전에는 연, 이거 반드시 구분하세요. 연, 한. 자, 그래서 한나라하고 대등하게 겨룰 정도로 성장했다. 그 가운데에서 한나라가 한반도에 예나 진이란 나라가 있었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과 예나 진이 직접 교역한 것을 중간에서 막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이익을 독차지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 문장 다 줄쳐놔.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건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성장했다. 그래서 한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도 하더라. 특히 어느 민족과 연결해서 한을 위협했다? 흉노족과 연결 줄. 흉노족과 연결. 흉노족과 연결해서 한을 군사적으로까지 위협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는 위만조선 성립 전이다? 아닙니다. 위만조선 성립 후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두 개.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결국은 어느 나라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야? 중국 한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배경이 돼서 한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무제의 침공을 받습니다. 한무제가 침공합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한나라가 나와야 된다. 연나라가 아니라. 징계의 침공을 받아서 침체하면 몰라도 멸망하면 안 돼. 근데 한무제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109년. 그런데 위만조선도 굉장히 강대국이었나 봐. 바로 망하지 않고 1년간 저항을 하더라고. 1년간 저항을 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오래되니까 지배층 내부에 분열이 생긴 거야. 지배층 내부에 분열. 그래서 결국은 멸망. 그래서 결론. 한무제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1년간 저항하였으나 기원전 108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 누구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한나라의 침공으로 멸망. 그러면 이 한무제 침공으로 멸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야? 위만조선 멸망 후라는 거죠. 위만조선 멸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한나라가 그 지역을 식민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한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된다. 한나라의 지배. 따라서 한나라는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현이라는 걸 설치한다. 그래서 그걸 한군현이라고 하는 거야. 한군현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한군현 설치. 무슨 뜻이다? 한나라가 군현을 설치했다. 어느 시기다? 위만조선 멸망 후. 구체적으로 한군현이 뭐가 있다? 낭랑, 줄, 진번, 임둔, 현도, 네 가지. 그래서 이거를 한사군이라고 하는 거야. 네 개. 한사군. 자, 그래서 한군현, 한사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한사군은 한의 식민 지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토착 세력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토착 세력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 토착 세력의 저항.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야, 고구려. 고구려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군현에 저항하면서 성장한 나라다. 그래서 이 토착 세력의 저항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철폐되어 나가더라고, 한군현이. 그래서 하나 둘씩 철폐되어 나가다가 결국은 어느 왕 때 최종적으로 축출된다? 고구려 미천왕 졸촌오세요. 고구려 미천왕. 그래서 최종적으로 축출된 군현이 뭐다? 낭랑군.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 왕 미리 예습 하나 한 거야. 고구려 미천왕 때 있었던 일이 뭐다? 한군현 최후로 축출. 구체적으로 낭랑 축출.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외우시면 돼. 자, 그리고 요때 한군현 설치 시기. 한군현 설치 시기는 한나라가 식민 지배하던 때야. 고구려 등 토착 세력의 저항이 심한 거야. 그래서 한나라가 토착 세력의 저항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법률을 대폭 증가시켜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법률이 몇 개로 늘어난다고 해야 된다? 50개에서 60개로 증가한다. 자, 이 나라는 원래는 몇 개였다? 법률이 8개. 그런데 50개에서 60개로 증가했다. 그럼 어느 시기를 말한다? 한군현 설치 시기. 위만조선 멸망 후 한군현 설치 시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거야. 자, 그래서 고조선, 조선이란 나라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공부하세요. 이걸 순서대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도 물어보지만 순서 바로잡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에 대해서만 하나라도. 자, 생각해본다. 부왕, 준왕, 연장, 짐계, 연과 대립.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준왕 축출, 위만조선 성립. 그 다음이지. 그 다음에 성립했으면 멸망했겠지. 멸망.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그 다음에 흉노족과 연결했다. 그러면 멸망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야? 한군현 설치됐다. 법률이 50개, 60개로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도 알아두시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조선을 하나 정리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으로 갑시다. 14쪽. 자, 다음 어느 나라에 대해서 한다? 고조선 다음으로 나온 나라가 부여거든. 그래서 부여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무슨 나라를 정리한다? 고구려를 정리한다. 자, 그래서 고조선 다음에 어느 나라? 부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고구려로 갑니다. 개별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요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두 나라가 같은 계통을 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간에 부역의 주몽 줄, 압록강 유역의 정착 줄,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고구려라는 나라는 무슨 개 유의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부역의 주몽. 주몽이 바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라 해서 주몽설화라고 있죠. 왜 주몽설화? 고구려 건국설화는 주몽설화인데 주몽은 원래 부역의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부역의 유의민 집단이 내려와서 어느 강 유역에? 압록강 유역에 정착했다. 그게 바로 고구려다.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주체 세력은 무슨 계통이다? 부역 계통이다. 이렇게. 따라서 비슷한 점도 있다. 사회 풍습이 비슷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뭘 반영하는 거다? 고구려의 건국 주체 세력이 부역의 힘을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합시다. 자, 부여라는 나라. 고조선 다음으로 성립한 나라인데, 자, 어느 강 유역을 하고 있다? 송화강 줄.
지역은 무슨 강이 나온다? 이 나라는 송화강. 기원전 4세기경이 건국됐지만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 무슨 소리다? 1세기 초 왕호. 초기 국가로 발전한 나라다. 몇 부족 연맹체다? 5부족 줄. 중앙에 관료 조직으로는 뭐가 있다? 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료로는 뭐가 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거는 확실하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렸다. 가라는 존재가 있다. 공통으로 가. 가라는 존재가 있다. 가가 지배했다. 근데 앞에 붙은 마, 우, 저, 구는 무슨 뜻이다? 가축. 동물의 이름을 딴 거야. 말, 소, 돼지, 개. 그래서 가축의 이름, 동물의 이름, 그거 기억하세요. 동물 명칭 줄 쳐놓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기타 뭐가 있다? 대사자, 사자까지 일단 줄. 자, 그래서 부여의 관료 조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왕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밑에 마가, 우가, 저가, 우가, 대사자, 사자 계속 줄 계속 읽어. 그리고 동물의 명칭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초기 국가의 왕은 전국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은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못하는 지역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 때는 왕이 있는 곳이 중앙이 돼버리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지방이 돼버리는 건데 왕은 어디만 다스린다? 중앙 줄. 지방은 누가 다스렸다? 그럼 왕이 다스리지 못했다. 심지어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셔야 돼. 기존의 각 부족의 군장들이 다스린 거야. 관료 조직으로 따지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런 애들이. 가들이 독자적으로 통치한 지역이 있었다. 그게 어느 단계의 모습이다? 초기 국가 단계의 모습이다. 결론. 초기 국가 단계에서는 왕은 어디만 다스리고 중앙만 다스리고 지방은 기존의 군장들이 다스렸다. 부여에서는 기존의 군장을 뭐라고 한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동물. 근데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 사출도. 사출도 줄. 사출도가 존재했다. 사출도가 존재했던 나라. 부여. 자, 그 다음에 제가회의. 자, 이 나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어디에서 결정하는 제도가 있었다? 제가회의. 가들의 모임 맞죠? 가들의 모임.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료짐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이 나라는 제가회의에서 왕을 쓰지를 말고 사료짐 만약에 쓰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복습할 때 사료지문을 계속 사료지문 편이 있잖아. 두 번째 파트 맨 처음에 책 설명드릴 때 거기 가면 다 나오니까 그걸 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 나라는 제가회의에서 왕을 추대하기도 했대.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농사도 발달했는데 농사가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책임을 왕에게 물었대. 제가회의에서. 그래서 왕을 교체하거나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 나온다. 자, 제가회의에서 결론은 그걸 기억해. 제가회의에서 농사의 책임을 왕에게 물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나오면 어느 나라로 갑니다? 제가회의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외교로 간다. 외교. 자, 이 나라는 북방에 누구와 대립했다? 선비족과 대립했다. 부여 남쪽에 고구려하고는 뭐 같은 계통이지만 대립이야. 그거가 대립으로 가야 돼. 대립. 그 다음에 반면에 누구하고는 교류했다? 중국과는 교류했다. 한, 위, 진. 필요 없고 한나라 정도만 기억해. 한군현과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럼 한나라가 설정 군현이니까 한군현과 저항이다. 교류다. 교류.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선비족 고구려와 대립, 중국의 한위진과 교류 이렇게. 그래서 저항하면 한군현에 저항하면서 중국에 저항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 3세기 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장이야.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침체, 5세기 말에 멸망, 그리고 고구려의 편입. 그것도 쫓아놓으세요. 자, 지금까지는 뭘 하신 겁니다? 정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가자. 자, 이 나라는 농업도 발달했다. 송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나라에는 농업도 발달했다. 그 다음에 북쪽 지방에는 산간 지방이 많다. 산간 지역이 많다. 그래서 목축도 발달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이 발달했다. 농업과 목축이 발달했다. 이렇게. 그래서 특산물이 뭐다? 말, 주옥, 모피 줄쳐놓으세요. 말, 주옥, 모피. 말, 주옥, 모피.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말, 주옥, 모피. 말, 주옥, 모피. 농업과 목축이 발달했다. 자, 그 다음에 4대 금법. 자, 이 나라에도 4가지 금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별표 쳐놓고 이 나라하고 자꾸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자, 이 나라에서는 4가지 금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그런 얘기가 나와.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이것도 다 사료 지문편에 가면 다 나오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라고. 근데 지금은 들으세요. 그냥 남의 물건, 남을 죽인 자는 그러면 살인죄,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절도죄지. 절도죄는 이런 얘기가 나와. 이 나라는 훔친 값의 12배를 배상하겠다. 여기서 이제 고조선하고 비교해야 돼. 특히 이 나라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절도죄는 어떻게 처벌했습니다. 노비로 삼았거든. 노비로 삼았거나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도록 했거든. 근데 이 나라는 12배 배상.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책 12법이라고 한다. 그거 반드시 비교하세요. 일책 12법은 어느 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야? 절도죄. 어느 나라야? 부여. 그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고구려. 그래서 부여하고 고구려는 절도죄. 일책 12법. 그다음에 고조선은 노비 50만 전. 사료지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노비로 삼았습니다. 50만 전 이렇게 나왔어. 그럼 고조선을 물어보는 거야. 자, 또 똑같은 얘기야.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이렇게 나왔어. 근데 12배를 배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부여나 고구려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처벌했대? 간음과 투기줄. 간음죄하고 투기. 간음한 여성과 투기가 심한 여성. 질투지 뭐 질투. 그래서 간음과 투기죄를 처벌했다. 4가지야.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된 사료지문도 잘 나온다. 간음과 투기가 심한 여성은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남산에 버려 썩게 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키워드. 간음, 투기, 여성, 사형, 시체, 남산 버려. 그거. 나면 뭐 어느 나라로 간다? 부여로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 자, 고조선을 비롯해서 사만까지 이 시기에 대부분 제천행사를 다 공통으로 지내는 거야. 근데 제천행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왔으면 외우는 거고, 지냈긴 지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으면 뭐 안 외우는 거지. 자, 그래서 기록이 있다. 이 나라는 뭐라고 했다? 영고라고 했다. 영고 제천행사. 근데 몇 월 달에 지낸다고 한다? 12월 달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은나라, 중국의 은나라 책력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은나라 책력에 의하면 뭐라고도 표현한다? 정월로도 표현한다. 그래서 12월 아니면 은정월에 이렇게. 자, 무슨 사회 전통을 반영한다? 수렵사회 전통 반영. 그것까지 다 줄쳐놓으세요. 수렵사회 전통을 반영하는. 그래서 12월 은정월에 딱 나오면 이 시기에 지내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거든. 그래서 12월 은정월에 지낸다? 그러면 무조건 영고로 가십니다. 부여, 수렵사의 전통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혼인풍습으로 가십니다. 혼인풍습은 뭐다? 형사, 취수.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형사, 취수는 뭐다? 형이 죽으면 형사, 취한다, 형수를.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야. 이걸 형사, 취수로 한다. 이것도 잠깐 고구려로 갔다 와. 고구려에도 뭐가 있다? 형사, 취수. 자, 그래서 아까 뭐 제가회의도 고구려도 있어. 제가회의도 고구려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 다음에 일책 12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형사, 취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새는 공통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사람들 체격이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성품에 관한 기술이 돼 있다. 고구려로 잠깐 가보세요. 똑같이 옆으로 바로 가면 똑같이 삼국지에 가면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곱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그거 반드시 비교하세요. 초기 국가 단계에서 성품 비교하는 게 두 나라야. 부여하고 고구려거든. 이게 중국, 삼국지는 중국책이거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부여인과 고구려인의 성품을 비교해 놓은 거야. 근데 외우지 말고 좋게 서술한 나라 부여, 나쁘게 서술한 나라 고구려. 아주 다분히 중국인들의 주관적인 기술이지 이거. 객관적이기보다는 뭐 주관적인 거. 주관적으로 볼 때 중국인들은 부여는 좀 좋게 보고 고구려는 나쁘게 보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외교로 갑니다. 무슨 말이다? 부여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성장한 나라거든. 저항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고구려는 아까 한구년 할 때도 했듯이 한구년 중국에 뭐 저항하면서 성장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야, 이렇게 주고도 나라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가 부여인의 성품 쫙, 나 고구려인의 성품 쫙, 가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도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다 사료 지문 편에 있으니까 계속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키워드를 맨 처음에는 차분히 읽되 나중에는 항상 키워드에 줄을 쳐놓으시고 그걸 사전에 약속해 놓는 거야. 요런 게 나오면 아 어느 나라다 자꾸. 자, 그래서 그거 성분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순장이라는 거 줄쳐놓으세요. 순장 이것도 잘 나오는 풍습인데 이 나라에서는요 왕이 죽으면 왕과 함께 그를 모셨던 사람들까지도 부장품, 유물을 함께 묻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매장. 그거 딱 쫓아놓으세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부장품과 함께 묻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순장. 자, 이 풍습은 군장 국가에 비해서 초기 국가 왕권이 성장했음을 반영한다. 맞는 거지 뭐. 반대로 고대 국가 때보다는 왕권이 아직은 약했거든. 약한 거를 반영하는 특징은 뭘까? 제가해의에서 농사의 책임을 왕에게 물어 교체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구나. 아니면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지방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렸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왕권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러나 군장 국가에 비해서는 성장했다. 그거는 뭐 순장.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발굽점 하나 줄쳐놓읍시다. 소발굽점. 자, 이 나라는 점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점을 쳤다? 소발굽. 이걸 우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걸 우제점법이라고 합니다. 우제점법.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로 잘 나오는 거니까 요 기본적인 사실, 그리고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읽어야 된다? 사료 지문을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영향.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고구려 건국에 영향을 미친 나라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다.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백제거든. 그래서 백제 건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결론은 따져보면 백제에다가 온조. 결국은 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가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로왕과 성왕 두 개 줄. 이거 백제왕이야. 백제 계로왕과 성왕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부여 계승의식. 그거 반드시 줄.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되는데 미리 써놓으세요. 계로왕에다가는 북이라는 나라야. 북이라는 거 써놔. 북이. 그 다음에 성왕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쳐서 남부여라고 써놓으세요. 남부여. 자, 그래서 백제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놔. 백제 왕족 성씨 이렇게 놓고 부여씨야. 부여씨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백제 왕족의 성씨. 다시 크게 보면 고구려 건국에 영향을 미쳤고 백제 건국에도 영향을 미쳤다야. 그리고 백제와 관련된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는 점. 계로왕은 북이라는 나라에, 성왕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면서 공통으로 부여,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이 정도로. 자, 그래서 부여를 정리하신 겁니다. 자, 고구려는요, 조금만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십시오. 수고하십시오.